실제로 북한과 연계를 시도한, 그런데도 유신 반대 활동이 명백하다, 난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50명을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산호맹 난민전 사건, 이거 관련된 사람도 도대체 민주유노 유공자라고 볼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게 참 이게 많이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이른바 좌파와 보수 우파 쪽에서 이렇게 갈라지죠. 민주화 운동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누구누구 이렇게 유공자로 할 것이냐, 여기에서 많이 사실은 갈림길이 있는데요. 네, 일단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민주화 운동 관련자가 무려 10,000명에 가깝습니다. 9,844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829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화 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대상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동의대 난민전 사건도 민주화 유공자, 동의대에서 경찰 7명이 사망했고요. 난민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아마 난민전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여기에도 민주 유공자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요, 난민전은 뭡니까? 친북이죠. 당연히 남조선 민족해방이니까 친북. 동의대 사건은 민간인 고문 사건입니다. 민간인 고문 사건. 그리고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관련돼서 경찰 사망 사건 관련자, 이 사람들이 다 모두 국가 유공자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부산 동의대 사건 지금 저 화면이 나오죠. 학생들 화염병에 경찰이 무려 7명이 숨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1989년, 꽤 오래됐죠. 부산 동의대 도서관에 불이 까맣게 탄 모습입니다. 여기에 붙잡힌 전경 5명을 구출하러 경찰이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도서관 복도에서 석유와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 7명이 사망을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동의대 사건도 1명이 유공자로 포함이 됐다. 글쎄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각을 많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주요 사건 41건으로 정리를 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규모로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즉 4,500명,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 1,600명, 현대중공업 노동쟁이 사건 962명 순으로 나눴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 현대중공업 노동쟁이 사건, 이렇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다수 수백 명씩 배출된 주요 사건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전태일 분신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이건 단 1명이 하나의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금 4,988명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상금, 생활지원금이 모두 1,169억 원이 지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1,169억. 뭐 국가에서 지급이 됐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세금으로 낸 정말 피 같은 그런 그 돈인데, 이 중에 4,988명에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합의, 그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화 관련 유공자라 볼 수가 있다라고 딱 부러지게 맞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 관련된 것은 논의가 없지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도 아주 무리하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바로 실제로 부산 동의대 사건은 민주화 보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동의대 도서관, 좀 아까 사진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감금된 전경을 구출하려고 들어간 경찰 7명이 학생 측이 던진 화염병에 일어난 불로 사망했다. 그렇죠? 근데 민주화 보상위원회는 이를 반독재 사건으로 분류해 도서관 농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권위주적 탄압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52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관련된 52명, 경찰 말고 학생들입니다. 주로 학생들. 근데 이 학생들이 화염병과 신나를 뿌려서 동료를 구출하고 온 경찰을 7명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경찰 유족은 항의하고 반발을 하자 동의대 사건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 유공자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민주화 관련자 선정 꼬리가 이른바 스텝이 꼬인 것이죠. 이걸 처음에 몇백 명을 이렇게 민주화 유공자로 판명을 하자 이 학생들은 숭고한 뜻을 갖고 이른바 집회와 시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화 유공자로 처리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야 아무리 그래도 경찰을 죽인 학생들을 어떻게 유공자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사회적인 지탄이 있자 두 번째, 세 번째 심의 과정에서는 그거를 포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도 논쟁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연계를 시도한 그런 의혹이 당연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신 반대 활동이 명백하다. 난민전 사건에 연루됐던 50명을 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호맹은 또 어떻습니까? 산호맹,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아마 산호맹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핵심 간부인 박노해 원래 이름은 박기평입니다. 그런데 노해는 노동의 해방이라는 그 준말이죠. 자신의 그 다른 두 번째 이름을 노동의 해방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또 박노해, 백태웅 지금 서울대 총학도국단 그 단장으로 있다가 지금 하와이대 어디에 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노해와 백태웅만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됐다. 사회주의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항거로 심사를 그렇게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산호맹 연루자가 100여 명이 넘는데 이 두 사람만 박노해와 백태웅만 유공자로 분류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 민주당의 자신들하고 연결가 되는 자신들의 이렇게 말을 듣는 우호 세력들은 다 유공자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들은 다음에 봅시다라고 유공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그런 귀에 걸문 귀걸이, 코에 걸문 코걸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컨대 6.25 전쟁, 한국전쟁이라고도 하죠. 73년을 맞기까지 북한군과 빨치산 만행에 초점을 맞춰 민간인과 군경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규정한 그런 법률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과 이 빨치산의 만행에 싸워서 숨진 사람들은 민주화 유공자로 한 명도 지금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제주 4.3 여순 노근리 사건에 이르기까지 특별법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정부 책임을 따지는 그게 민주당 주도의 민주화 운동 유공자법 다 그들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유공자를 대거 이렇게 편입을 시키고 그런데 거기에 드는 아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는 본인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가족한테도. 그러니까 이 참 얼마나 많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인 사건 분야별 민주화운동 관련자 구성 저렇게 써 있죠. 총 9,844명인데 정치 반독재 관련 인정 건수가 4,888명, 사상 이념 단체 결성 활동이 639명,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가 1,821명. 전교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800명이 다 이 유공자로 인정이 되니 이게 지금 전교조 민노총이 대한민국의 거의 암적 존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들 단체가 왜 필요한지 물론 그 공과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공과 가를 다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민노총이 그렇듯이 전교조가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어떤 선진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가기 위해서 전교조가 무슨 성과를 냈느냐 기여를 했느냐라는 그런 원론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마 별로 할 얘기는 없을 겁니다. 노동운동이 1668명, 언론민주화가 386명, 농민운동이 96명 이렇게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다 분류가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에서 무려 4,988명, 약 5,000명이죠.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으로 지급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170억입니다. 1,170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산호맹, 난민전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 누가 봐도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아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하는 겁니다. 체제 전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을 하는 그런 세력들까지 이게 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에 의해서 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아까 1,0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우리의 세금이 지출이 된다 하는 거 지금으로라도 다시 원대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의 일환임에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10억이 넘는 보상을 받고 6.25 참전용사는 60만 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참나, 우리 도인님의 참나에 모든 것이 여기 포함이 돼 있네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지금처럼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겠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님. 좋아요 꾹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경련님, 박경수 패너님이 우리 중간쯤 들어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를 꾹꾹 눌러봐 주시고 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또 깜빡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꾹꾹 눌러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김동원과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내년 총선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도인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깜빡해서 이걸 안 눌렀네 좋아요 안 눌렀네 라고 좋아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우리 방송이 널리 퍼진다는 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산호맹 난민전 사건도 민주 유공자로 분류가 되는 그래서 우리의 혈세가 그들에게 지급이 되는 물론 그 중에서도 당연히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만한 분들도 적지 않지만 거기에 슬쩍 민주당이 주도한 특별법에 의해서 유공자로 분류가 돼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에게 그대로 지급이 되는 또 가족들도 거기에 편승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비정상을 정상화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멸망한 남베트남 꼴이 되어갑니다. 우리 세븐님, 선관위 저대로 두고는 내년 총선 희망이 없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님, 나다님, 작은 엄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산호맹 난민전 민주유공자로 분류가 되는 이 참혹한 현실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거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사실 역사의 제대로 된 평가 거기에 따른 유공자 받을 만한 분들은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다시 원대복귀를 시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정의와 공정을 기초로 내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논평을 해드립니다.